저는 48배 나이로 5살 차이인 미영과 결혼한 지 올해로 12년 차입니다. 아이는 한 명 있고 딸아이는 현재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 떨어져 지냅니다. 저는 부산에서 크게 식자재 마트 2곳 운영 중입니다. 그 덕에 그럭저럭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한 명의 처형과 한 명의 처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결혼한 지 3년 남짓 된 39의 처제가 남편을 사고로 잃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조카 닮은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며 행복해하던 처제였는데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나 해맑고 예쁜 아이거든요. 뛰어난 외모와 밝은 성격으로 주변에 인기가 참 많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좋다는 남자가 많이 따르기도 했죠. 조금 늦은 결혼을 하긴 했지만 누구보다 행복해했고 그 마음도 진심인 듯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을 겪는 것이 차마 보기 힘들어 최선을 다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처제가 남편을 잃은 지 3개월이 되어 가던 즈음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이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도 통째로 흔들리고 말았죠.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을 잃은 미호는 모든 연락을 단절하고 언니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호를 빼고 두 집이 모여 식사를 하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미영은 저에게 당신 말은 그래도 잘 듣잖아 라며 애밥이라도 좀 먹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집 디자인 사무실을 다니는 아내 미영에 비해 시간적으로 자유로웠던 남편인 저였기에 부탁을 받게 된 겁니다. 그렇게 생사 여부를 확인하러 찾아간 처제의 집. 첫날, 둘째 날 모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문 사이로 죄송해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라며 돌아가라는 처제. 그럼 문 앞에 두고 갈 테니까 이거 꼭 챙겨 먹어. 이런 말이 지금은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라며 하루는 전복죽, 또 하루는 처제가 좋아하던 보쌈을 문 앞에 두고 갔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주째. 오늘도 허탕이려니 하며 돌아서려는 그때 드디어 처제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간 집안은 서늘한 공기만이 맴돌았고 여러 가지의 술병이 줄지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첫째, 문 열어줘서 고마워. 매번 이렇게 오시는데 저도 죄송해서요. 집 거실을 두리번거리고는 제가 말했습니다. 첫째 이러다 큰일 나. 걱정하는 가족들 생각도 해줘. 그래야죠.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더 안 오셔도 돼요. 언니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전혀 안 괜찮아 보이니까 그렇지. 내 맘도 이렇게 안 좋은데. 삐쩍 말라버린 처제에게 억지로라도 식탁에 앉혀 숟가락을 쥐어주고 죽을 먹게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하고 슬퍼 보여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아까 들이킨 커피 탓인지 갑자기 소변이 급해진 저는 첫째, 화장실 좀 쓸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전등이 나가서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나가서 마트에 가 전등을 사오고 전등을 갈아줬습니다. 그리고 쌀쌀한 날씨기에 보일러를 한번 세게 틀어 온기를 더해주고 전등 사러 들린 김에 이것저것 담아온 먹거리들, 과일, 음료수들을 술을 대신에 냉장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렇게 다음엔 언니도 같이 올 테니 꼭 문 좀 열어달라 말하며 저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제가 홀로 일어서기까지 곁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이 흐르는 동안 미호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헬쑥하게 움푹 패였던 볼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도 조금씩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호가 웃었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음식을 한 입 베어 물더니 형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하며 환하게 웃어 보인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안도감이었을까요? 뿌듯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보면 자연스레 미호가 떠올랐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고르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처제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 어느새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습관처럼, 아니 그보다 더 자연스럽게 형부 오셨어요? 문을 열며 반갑게 맞이하는 미호의 목소리, 따뜻하게 데워진 거실의 온기, 함께 마주 앉아 나누는 소소한 대화들. 그 모든 것들이 제게는 어느새 익숙하고도 편안한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미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가며 그녀의 환한 표정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와, 형부, 이거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밝아지는 얼굴, 입가에 번지는 미소, 반짝이는 눈빛. 그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뭐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미호를 보지 않는 날이면 왠지 모르게 허전하다는 것. 그녀의 웃음소리가 듣고 싶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이 제게 머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뜨거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저는 미호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미호가 급하게 문을 열었는지 실크 소재의 슬립 차림에 얇은 가디건만 걸친 채로 서 있었던 겁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이 그녀의 몸을 훑었습니다. 부드러운 실크 원단 너머로 드러나는 몸의 실루엣, 가디건 사이로 비치는 곡선, 얇은 원단에 고스란히 비치는 라인, 명백했습니다.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것이. 아, 형부. 미호도 뒤늦게 자신의 차림새를 깨달았는지 황급히 가디건을 여미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죄송해요. 잠깐만요. 형부. 거실에 앉아 계세요. 옷 좀 입고 올게요. 미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았다기보다는 주저앉았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방금 뭘 본 거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방금 본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실크 슬립 너머로 비친 미호의 몸, 가디건 사이로 드러났던 그 실루엣, 브라를 착용하지 않아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움직일 때마다 은은하게 흔들리던 그 곡선. 아니야. 생각하지 마.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제 몸은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입안이 바싹 말라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저는 다리를 꼬고 앉아 애써 다른 생각을 하려 했습니다. 마트 재고 정리, 내일 만날 거래처, 딸아이 등록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문 너머에서 미호가 옷을 갈아입고 있을 모습이 자꾸만 상상됐습니다. 슬립을 벗고 속옷을 착용하고 옷을 입는 그 과정. 미쳤나? 정말 미쳤어.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얼굴이, 아니 온몸이. 잠시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미호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차림이었습니다. 청바지에 니트를 입은 모습. 하지만 얼굴이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형부 죄송해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어요. 오늘은 처제가 좋아하는 족발이랑 보쌈 사왔어. 맥주도 있어. 와, 감사해요. 형부. 미호도 애써 웃으며 받아들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식탁에 음식 봉지를 올려놓고 접시를 꺼내며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고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그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호는 리모컨을 들더니 말했습니다. 형부, 이거 보셨어요?
요즘 이 드라마 진짜 재밌어요. 같이 봐요. 그래. 뭔데? 범죄 수사물인데 반전이 진짜 대박이에요.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켜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드라마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곁에 앉은 미호의 존재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녀의 체온, 그녀의 향기, 그녀의 숨소리,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아까 그 장면. 오늘 뭔가 달라.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묘하게 긴장되고 뜨거운 공기가 우리 사이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드라마의 흐름이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긴장감 넘치는 추격전 끝에 좁은 골목에 몸을 숨기더니 갑자기 서로를 끌어안으며 격렬하게 입을 맞추기 시작한 겁니다. 순간 거실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괜히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아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곁눈질로 미호를 보니 그녀도 어색한지 젓가락질을 멈추고 TV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애정씬이 이어지고 있었고 우리 사이의 침묵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애써 시선을 TV에 고정시켰습니다. 미호도 마찬가지였죠.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게 역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지금 이 순간 만약 눈이라도 마주친다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만 같았으니까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자꾸만 미호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목선, 흔들리는 어깨, 살짝 떨리는 손끝, 그리고 자꾸만 떠오르는 아까 그 모습. 안 돼. 보지 마. 스스로를 다독이며 고개를 돌렸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호의 눈동자만이 제 시야를 가득 채웠습니다. 흔들리는 눈빛, 촉촉하게 젖어드는 눈동자, 살짝 벌어진 입술. 몇 초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만 봤습니다. 피하거나 더 가까워지거나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선택도 가능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미호가 먼저 시선을 아래로 떨궜습니다. 긴 속눈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위험하다, 형부.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간질거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것. 처제도 저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태로운 경계선을 그녀도 느끼고 있다는 것.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나 가봐야겠다. 네. 벌써요? 저기 형부. 미호가 뭔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못한 척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 잘 챙겨 먹고. 형부 조심히 가세요. 뒤에서 들려오는 미호의 작은 목소리.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위험했어. 정말 위험했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부러 미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우리 위험하다. 형부.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마트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TV를 보면서도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미호.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부, 저예요, 미호.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 처제 무슨 일이야? 형부, 저 요즘 빵을 좀 만들어 보고 있거든요. 이거 언니랑 같이 드실래요? 오늘 시간 되시면 가지러 오세요.
빵을. 처제가? 네, 유튜브 보면서 만들어 봤는데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요. 형부가 맨 처음 맛봐줘야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목소리.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조금 이따 갈게. 네, 기다릴게요, 형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가도 괜찮을까? 하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미호의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형부 오셨어요. 미호는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빵 방금 구웠어요. 집안에는 고소한 빵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와, 냄새 좋은데? 그죠? 저도 만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미호는 신이 나서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자연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형부, 손 좀 씻고 오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어요. 응, 알았어. 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욕조 옆에 놓인 미호의 속옷. 레이스가 달린 연한 핑크색. 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돌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작고 섬세한 레이스 장식. 미호의 몸에 닿았을 그 천. 안 돼. 생각하지 마. 저는 황급히 세면대로 가서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뜨거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아까 본 그 속옷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것을 입은 미호의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본 슬립 차림의 그녀.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긴장감이 점점 심해졌고 저는 결국 물을 세게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화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습기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거울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호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슬립 차림의 그녀, 레이스 속옷, 그리고 나란히 앉아 있을 때의 그 향기. 미안해. 미안해. 죄책감과 쾌락이 뒤섞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진정이 되었고 저는 얼굴을 씻은 뒤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오는데 소파에 앉아있던 미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얼굴이 이상하게 붉어져 있었습니다. 눈빛도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죠. 설마 눈치챈 건가? 순간 제 얼굴도 뜨거워졌습니다. 형부 어디 안 좋은 거예요? 미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얼굴이 빨개요. 그냥 물이 좀 뜨거워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쿠키랑 빵 좀 드셔보세요, 형부. 응, 고마워. 저는 소파에 앉았고 미호가 접시에 빵과 쿠키를 담아왔습니다. 따뜻한 커피도 함께. 제가 만든 건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냄새만 맡아도 맛있겠는데. 저는 빵 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와, 진짜 맛있는데. 처제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정말요? 다행이다. 미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조금 전의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빵을 먹으며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함께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는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미호는 TV에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자 웃으며 자연스럽게 제 어깨에 살짝 고개를 기대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왔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 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찌릿찌릿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아, 왜 이렇게 떨리지? 편안하면서도 긴장되고 따뜻하면서도 뜨겁고 미호의 체온이 제 어깨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TV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지만 저는 더 이상 화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곁에 있는 미호의 존재가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거든요. 형부, 응, 저 정말 형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지. 그런데 이게 다 처제가 강한 사람이라 가능한 거지. 아니에요. 저 정말 많이 의지하고 있어요. 미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촉촉한 눈빛, 제 얼굴과 가까운 거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처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공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생각할 새도 없이 모에 홀린 듯 저는 미호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부드러운 볼의 감촉, 미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하지만 미호가 저를 감싸 안는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졌습니다. 입맞춤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향기, 따뜻한 온기, 목소리.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작게 속삭였지만 손은 이미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형부, 저도 알아요. 미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호의 니트위로 느껴지는 빠르게 뛰는 심장 소리. 하, 그 목소리에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짝 내려간 니트 사이로 드러난 어깨에 하얀 피부와 레이스 속옷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화장실에서 봤던 바로 그것.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지금 입고 있었구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미호야, 정말 괜찮은 거야?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성이 붙잡으려는 마지막 시도였을지도 모릅니다. 나 어떡해요? 형부한테 너무 의지했나 봐. 형부 없이 이제 어떻게 살지? 그 한마디에 남아있던 이성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나도 그래. 나도 이제 너 없으면.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거실 소파 위에서 그 자리에서 서로의 온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죄책감, 배신감, 금기. 그 모든 것들이 순간의 열기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세계. 미호의 향기, 그녀의 떨림. 오빠, 영국 오빠.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의 빵과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TV에서는 여전히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파 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고 미호는 제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나 뭔 짓을 한 거지? 현실이 서서히 밀려왔습니다. 미영이 떠올랐습니다. 아내, 12년을 함께한 아내, 그리고 처형, 형님, 가족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품 안에 있는 미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미호가 몸을 움직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부,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미호를 바라봤습니다. 흐트러진 머리, 붉어진 뺨, 불안한 눈빛. 나는 지금 너무 좋은데. 나도. 미호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나쁜 건 나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형부를 의지했나 봐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채로.
다만 확실한 건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 그리고 이 금기의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미호를 찾는 횟수가 더욱 잦아졌습니다. 핑계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좋은 식재료가 들어왔다거나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다거나.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호가 보고 싶었고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중독되어 갔습니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미호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를 사들고 연락 없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위층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대화.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전화 좀 받아. 오빠 간다. 제 손에서 케이크 상자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남자의 뒷모습.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박상욱 형님, 처형의 남편,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뭐야?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형님이 미호의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빠라는 호칭과 함께.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충격은 형님이 미호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설마. 형님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딸기 케이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바보였던 건가? 저는 계단 모퉁이에 몸을 숨긴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 든 딸기 케이크가 덜덜 떨렸습니다.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형님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날을 생각해보자. 몇 개월 전 미호가 남편을 잃고 모든 연락을 끊었을 때, 가족회의를 했던 그날, 아내 미영이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 말은 그래도 잘 듣잖아. 애밥이라도 좀 먹게 신경 좀 써줘. 그런데, 맞아. 그날 처형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도 좀 신경 써줘. 제일 어른이잖아. 형님을 보며 했던 말. 그 당시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당연한 부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설마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부탁으로 미호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형님도 처형의 부탁으로 미호를 찾아간 건가? 나랑 형님은 각자 이렇게 해왔던 건가?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미호의 집을 찾아간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복죽을 가져갔던 날, 전등을 갈아주던 날, 냉장고를 채워주던 날, 그리고 빵과 커피를 함께 먹으며 소파에서 형님도 그랬던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전화 좀 받아. 오빠 간다. 형님이 했던 그 말,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수없이 반복된 일상처럼. 오빠. 미호는 형님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저를 형부라고 부르다가 나중에는 영국 오빠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럼 형님한테도? 상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그려졌습니다. 형님이 미호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 미호가 문을 열어주는 모습, 둘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이상의, 아니야, 설마,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과 미호의 관계, 그게 무엇이든 단순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미호의 진심은 뭐지? 저는 미호가 저를 원한다고 믿었습니다. 오빠 없으면 안 돼요.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님의 모습을 본 순간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그렇게 생각한 건가? 미호에게 저는 무엇이었을까요? 상처를 치유해 준 사람?
외로움을 채워준 사람? 아니면 그냥 편한 사람? 형님과는 어떤 관계가 된 거지? 더 중요한 건 그것이었습니다. 형님과 미호가 어떤 관계인지, 단순히 큰 형부로서 신경 써준 것인지, 아니면 설마 나랑 같은 관계가 된 건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호는 저와 형님 두 사람과 동시에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하지만 부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황은 그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형님의 자연스러운 태도, 오빠라는 호칭, 그리고 전화 좀 받아라는 말. 마치 연인처럼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딸기 케이크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뭐였던 거지? 미호에게 저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형님도 같은 관계였다면 나는 그저 여럿 중 하나였던 건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배신하고 있으면서 미호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끼다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스스로가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미호에게, 형님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위층 미호의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올라가면 미호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형님과의 관계가 뭔지, 저에게 한 말들이 진심이었는지.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제가 상상한 게 사실이라면, 그걸 확인하고 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한참을 그렇게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딸기 케이크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오늘은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미호야, 너에게 나는 뭐였던 거니? 그리고 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형님 말고도 또 있는 건 아니겠지? 다음 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호와 형님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내 미영이 물었습니다. 여보, 어제 피곤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 마트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젓가락질을 하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처제는 결혼 전에 어땠어? 아내는 국을 떠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어땠냐니? 황당하다는 듯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 뭐 연애라든지 남자 관계라든지. 그건 갑자기 왜?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아니, 아직 젊잖아. 우리가 돕지 않아도 다시 좋은 짝을 알아서 만나려나 해서. 여보 별 걱정을 다 한다. 미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호는 원래 연애가 특이었던 애야. 기집애 얼굴도 화려하게 생겼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연애가 특기? 응, 어릴 때부터 남자애들 진짜 많이 따라다녔어. 고백도 엄청 받았고. 미영이 옛날을 회상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미호도 그냥 거절만 한 게 아니라 뭐랄까, 관리를 잘했달까? 좋아하는 애들 적당히 관심 주고 밀당도 잘하고 언니인 내가 봐도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솔직히 걱정 안 해. 미호 성격이면 금방 다시 일어설 거야. 원래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사교적이고 그렇잖아. 그렇지 않네.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내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미호가 남편 만나고 나서는 완전 일편단심이더라고. 그렇게 남자들 많이 따랐던 애가 딱 한 사람만 보는 거 보면서 아, 진짜 사랑이구나 싶었어.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지. 그렇게 사랑했는데. 미영의 목소리가 침통해졌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연애가 특기, 관리를 잘했다. 아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밀당을 잘한다.
갑자기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호가 저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 슬픔에 잠긴 모습, 의지하는 눈빛,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오빠 없으면 안 돼요라는 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여보? 왜 그래? 진짜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야. 괜찮아. 이제 미호 걱정은 그만해, 여보. 우리 동생 강한 애야. 응. 그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관리를 잘한다. 형님과 저. 혹시 미호는 우리 둘을, 아니,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을, 아니야.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 본 형님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리고 아내가 말한 미호의 과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냥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여보, 오늘 미호한테 들를 거야? 아내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오늘은 마트 일이 바빠서. 그래? 그럼 내가 퇴근하고 한번 들러볼까? 응. 그래.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을 보니 미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형부, 어제 왜 안 오셨어요? 기다렸는데. 저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답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미호야, 너에게 나는 정말 뭐였던 거니?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호야, 나야. 오빠, 어제 왜 안 오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목소리에 속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시간 돼. 할 말이 있어서. 당연하죠. 언제든 오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차를 몰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인 채로 미호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습니다. 오빠, 환하게 웃는 미호. 하지만 제 표정을 보자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오빠 무슨 일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 네, 물론이죠.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호가 물을 따라오려 하자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앉아. 네, 미호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제 형님 봤어. 순간 미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상욱이 형님이 이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미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람 걱정시키지 말고 전화 좀 받아, 오빠 간다. 형님이 그러던데. 오빠, 처음에는 뭔가 착각한 건가 싶었어. 그냥 형부로서 신경 써준 거라고 생각하려 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닌 거 같더라. 미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딱 하나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형님하고도 잔 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호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내 세상이 무너져 버렸던 그때 딱 두 사람이 같은 애정으로 저를 보살폈어요. 미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큰형부랑 오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형님하고도 잔 거야? 제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미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큰형부는 아빠같이 자상하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는 나를 자꾸 안정시키고 설레게 하고 미호야. 내가 미친 거죠. 언니들 볼 낯이 없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호는 더 많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나 둘 다 진심이에요. 그게 언니들의 남자라는 사실도 미치도록 괴로워요. 이걸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가.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너, 정말, 오빠, 내가 그땐 정상이 아니었잖아. 미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선택이 아니었어. 선택이 아니었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둘 다를 상대한 게 선택이 아니었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배신감과 울렁거림을 뒤로하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 간다. 그 오빠, 그런데 미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오빠 없으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 어쩌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언니들도 큰형부도 오빠도 다 잃고 싶지가 않아. 미호야, 정신 차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는데 괴로워서 미치겠는데 끊을 수가 없어. 미호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만은 제발. 저는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고 울고 있는 미호. 한때는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호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우리 둘 다를 계속 만나고 싶다는 거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리가 안 돼요. 큰형부도 오빠도 둘 다 내게 너무 소중해요. 미쳤구나. 정말 저는 손을 빼려 했지만 미호가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오빠 제발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놔. 미호가 깜짝 놀라 손을 놨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빠. 뒤에서 미호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젠장,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미호, 형님, 그리고 저.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미호에게서 2번의 부재중 전화가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미호의 집을 나온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미호라는 이름이 떴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로부터 2주 후,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몇 통 왔지만 읽지 않고 지웠습니다. 끝이야. 이제 끝이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마트 일에 집중하려 했고 아내에게 더 신경 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자꾸만 미호가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향기, 그녀의 온기. 아니야. 생각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내 미영이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호 소식 들었어?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식? 복직한데 해외에 자리가 났나 봐. 해외? 응, 싱가포르인가? 거기 지사로 간대. 차라리 잘 된 거지 뭐. 자리가 나서 얼른 지원했다나 봐. 젓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응, 다음 주에 출국한데 멀리 가서 좀 아쉽긴 한데 그게 미호한테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어. 여기는 추억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네. 당신도 미호 많이 챙겨줬는데 인사도 못하고 가려나 봐. 미안하대. 바빠서. 괜찮아, 잘 됐다고 전해줘.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형부. 미호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소식 들었다 가서 잘 살고 다 잊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 이제는 형부가 아닌 오빠로 불렀습니다. 우리 한 번만 보면 안 돼. 안 돼. 단호하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1시간만. 내가 주차장으로 갈게. 미호야. 오빠, 제발, 마지막으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성은 안 된다고 말했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분. 고마워요. 저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주차장, 한적한 구석. 잠시 후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미호의 차였습니다. 제 차 옆에 주차하더니 미호가 내렸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얼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오빠, 미호가 다가왔습니다. 미호야. 우린 알아, 근데. 미호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번만 안아줘요. 나 미운 거 알아. 근데 오빠도 내가 그리울 거잖아. 미호야.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미호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잊으려 했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오빠, 나 정말 오빠 사랑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미호를 끌어안았고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 안으로. 미호가 속삭였습니다. 이성이 경고했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 차 문을 열었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 어두운 주차장. 하지만 그 순간 세상에는 우리 둘만 존재했습니다. 오빠, 나 잊지 마요. 미호야. 마지막이라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우리는 차 안에서 서로를 품었습니다. 죄책감과 그리움, 미련과 열정이 뒤섞인 채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창문에는 김이 서렸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있었습니다. 오빠, 응. 행복하세요. 언니 잘해주세요. 너도 잘 살아. 오빠가 준 시간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호가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미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자신의 차로 걸어가는 뒷모습.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미호의 차. 저는 그 빨간 후미등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호 어제 출국했대.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서 아쉽네. 그래. 당신도 많이 챙겨줬는데 섭섭하지 않아? 새 출발하는 거잖아. 응원해줘야지.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호가 떠났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비밀도 함께 떠났다는 것. 형님은 어떨까요? 그도 미호가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마지막 인사를 나눴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리 셋 모두가 각자의 비밀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 무게를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형 부부와 저희 부부 4명이 모였습니다. 미호는 요즘 어떻대? 제가 물었습니다. 잘 지낸대. 거기서 남자도 만났다던데? 조만간 소개시켜준다고 했어? 아내가 밝게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서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도 미호의 소식을 듣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마음 한구석에 그녀를 묻어두고 살고 있겠죠. 건배. 아내들이 잔을 들었습니다. 저와 형님도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잔을 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이럴 자격이 있나?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 모임.
하지만 우리 둘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위태로운 균형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춰야 하는지. 미호는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죄책감 속에.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호, 남자를 만났다고. 가슴 한쪽이 쓰렸습니다. 질투였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요? 샤워를 마친 아내가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멍하니 앉아서? 응.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무슨 생각? 별거 아니야. 아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언니네 보니까 좋더라. 우리도 저렇게 나이 들어가겠지? 그러겠지. 여보, 고마워. 뭐가? 그때 미호 많이 챙겨줘서? 당신 아니었으면 미호 혼자 어떻게 일어섰을지 몰라?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동생 다시 살아났어. 정말 고마워.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저를 믿고 사랑해준 손. 여보. 목이 메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미안해. 뭐가 미안해? 당신이 뭘 잘못했다고? 모든 게 미안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냥 늘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줘서. 무슨 소리야? 내가 더 고맙지. 아내가 웃으며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미호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문을 열어줬을 때, 전등을 갈아주던 날, 함께 웃던 순간들. 그리고 소파에서, 차 안에서 나는 정말 최악이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를 배신하고 가족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온 제 자신. 형님도 지금 이렇게 괴로울까? 어쩌면 우리 둘 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걸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아무 일 없었던 척.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며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형이 전화했습니다. 미호 결혼한대. 초대장 보낸다고 하더라. 그래요. 축하할 일이네요. 그치? 우리 동생 드디어 행복 찾았어.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네. 제부도 고마워요. 그때 많이 챙겨줬잖아요.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호가 결혼한다고. 다른 남자와. 마땅히 축하해야 하는데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미호의 결혼식 날. 초대를 받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안 가? 미호 서운하게. 마트 일이 급해서 당신이 가잖아. 에이, 진짜 그렇게 챙겨줬으면서. 아내는 혼자 결혼식에 갔습니다. 저는 마트에 나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결혼식 시작했겠네. 시계를 보며 상상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미호. 행복하게 웃는 그녀. 다른 남자와 서약하는 모습.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와, 미호 정말 예뻤어. 행복해 보이더라. 그래? 응, 신랑도 좋은 사람 같던데. 미호 진짜 잘 만났어. 다행이네. 근데 형부도 안 왔더라? 일이 바쁘다고? 미호가 좀 서운해하던데. 형님도, 역시 형님도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 없었겠죠. 저처럼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알고 있으니까.
사진 봐. 여기. 아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호.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진 속에 없었습니다. 영원히 그녀의 새로운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여보, 왜 또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아내가 잠든 후 거실에 나와서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자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아내에게. 미안해. 처형. 형님. 가족들에게. 미안해. 미호야. 그리고 미호에게도. 저는 모두를 배신했습니다. 모두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것.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가슴에 묻고 매일 밤 혼자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제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마트를 운영하고 아내와 저녁을 먹고 가끔 가족 모임을 하고 겉으로는 평범한 삶. 하지만 제 안에는 언제나 그 무게가 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 지울 수 없는 과거. 가끔 미호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잘 살고 있다고. 그럴 때마다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아픕니다. 나는 저럴 자격이 없는데, 행복할 자격, 평범하게 살아갈 자격, 사랑받을 자격, 그 어떤 것도 제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살아갑니다. 아내 옆에서, 딸 옆에서, 가족들 옆에서 거짓말을 하며 비밀을 감추며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마음의 짐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의 밝음은 사라지고 어딘가 공허하고 슬픈 눈빛. 나는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죄책감과 함께, 후회와 함께, 그리고 영원히 말할 수 없는 비밀과 함께. 밤이 되면 여전히 잠들지 못합니다. 아내의 편안한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일 밤 되뇌는 말. 하지만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는 말. 이것이 제 벌입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것. 겉으로는 멀쩡한 척, 속으로는 매일 무너지면서 이것이 금기를 넘은 자의 운명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